항시 일어나는 좁아 터진 마음, 짝이 없는 탐진치, 시비분별심, 거기 하나하나에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연꽃이 펴야 돼요. 그게 공부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습이 녹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지 않고 뭐 이것뿐이다. 뭐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붙을 데가 없지. 뭐 마음뿐이지. 이거 다 생각이잖아. 이건 전부 여기서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실제적인 공부. 실제적인 공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허상이에요. 자기가 제일 꼴보기 싫은 자기의 분별심. 거기서 연꽃이 피어야 돼요. 연꽃이 필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진흙에서 연꽃이 펴요, 안 펴요? 핍니다. 그 마음, 그 시비분별심, 거기서 연꽃이 핍니다. 펴요. 피게 돼 있어요. 반드시 피게 돼 있어요.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싫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2024년 12월 7일 제4분기 가행정진 둘째 날 12월 7일 오전 첫째 시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첫 시간 법회하고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공부 잘 하셨습니까? 그냥 대답하신 거죠? 네?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는요, 저하고 어떤 인간관계나 예의 이런 거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으면 예의상 네 하고 그런 대답은 안 하셔야 됩니다. 진솔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그래야 그 공부하고 전부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냥 하는 말 같은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하는 말도 많죠? 없어요? 세상에서 살듯이 그런 마음 자세로 공부 시간에 임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모르십니까? 세상에 살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공부 시간에 임하면 자기 마음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법문도 세상에 살 때처럼 그렇게 들려요. 세상에서는 없는 말도 하고 빈말 그런 거 하죠? 또 다른 사람한테 맞추기 위한 말도 하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 시간에 임하면 공부 시간에도 그렇게 하게 돼요. 또 법문을 듣는 것도 스님이 어떤 말들은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들어요. 세상에 살 때하고 똑같이. 저거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래서 세상에 살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법회 시간에 참여하시면 자기가 공부가 안 돼요. 첫째, 법문이 들리지 않아요. 그대로 들리지를 않아요.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냥 하는 말은 없습니다. 법회 시간에는 그냥 하는 말 없습니다. 그냥 말을 쓸데없이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말로 들어버리면 그러면 법문이 자기한테 안 들어가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처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세상에 살 때처럼 그런 마음 자세로 임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해석하는 식으로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해석은 안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석을 하면 머리만 돌아갑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말을 꾸며서 하고 말을 만들어서 폼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건 폼이거든. 폼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게 우리 본 모습이 아니에요. 내 세상에서 그렇게 살죠. 같은 말을 해도 어려운 단어를 써서 하면 폼 나는 것 같고 꾸며서 문장을 만들면 폼 나는 것 같고 평소에 나오는 대로 구어체보다는 좀 더 문어체라고 할까? 그 말이 맞나? 좀 멋있게 만들면 그 말의 내용이 멋있는 것 같죠? 내용은 똑같아요. 말만 멋있게 꾸민 거지. 아무리 꾸며도 그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전부 남들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부 여기 오셔서도 법회에 참여하셔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시던데 다 따라가니까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공부 시간에는 그렇게 말을 꾸며서 번듯하게 폼나게 만들어서 말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공부하고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면 특히 이거는 말, 즉 생각은 전부 허구인데 실상이 아닌데 말에 속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에 속아버린다 이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꼬끼요 하고 다구는 소리에 자기가 깨달았다. 이것은 닭이 우는 소리에 깨달았다. 이런 거지. 제가 다구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를 듣고는 제가 뭐 마음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완전히 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이 공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문제가 안 되니까 다 서로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살겠지만 공부에 있어서는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만들어낸 생각이니까. 물론 말은 생각 없이 말이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경험한 것조차 생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폼나게 만들어서 말을 하면 그거는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하는 법문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최대한 말을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와닿게 하려고 언어를 쓰더라도 그러려고 하는데 그런 게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생각으로 바꿔서 들어버립니다. 스님이 이러이러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으로 확 바꿔서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렇게 말한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폼 때문에 그래요. 폼 때문에. 폼나게 생각하고 폼나게 말하려고 해서 그래요.
이 공부는 폼이 들어가면 이거는 말짱 헛겁니다. 있는 폼도 없어져야 되는데 개념이라는 게 폼이잖아요. 관념이라는 게 폼이에요. 크게 봤을 때 그것도 하나의 폼이에요. 하물며 관념, 개념도 폼인데 거기다가 그 개념을 더 멋들어지게 폼을 더 자꾸 장식을 하려고 한다. 이거 장식을 하려고 한다. 장식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멋있게 만드는 거. 자기 멋있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커요. 그럼 멋있게, 괜찮게, 좀 수준 높아 보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너무나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도 뭔가 좀 폼 나는 단어를 써서 문장도 폼 나게 평상 일상 때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근데 일상 때조차도 그런 말로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공부하는 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법회 시간에 폼 나는 그럴듯한 문장으로 구사하지 않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럼 100%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100%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공부는 헛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의 장난에 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장난에 놀고 있는 거야. 생각의 장난에. 한번 보십시오. 다 생각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지. 자기 생각의 장난에. 전부 생각 아닙니까? 우리 뭐 가지고 폼 잡아요? 뭘 가지고 폼 잡아요? 생각 가지고 폼 잡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생각을 가지고 폼 잡지. 아는 거 말입니다. 아는 거. 아는 거 갖고 폼 잡잖아요. 근데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아는 게 있어 보이고 싶어요. 내가 아는 만큼보다 조금 더 포장해서 많이 아는 걸로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폼이라도 잡아야 돼. 장식이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생각으로 덧붙이게 돼요. 덧붙여서 폼나게 말하려고 해. 폼나는 사람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폼하고 이 공부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그 폼은 허영이에요, 허영. 헛거예요. 일체의 색은 공이라 했는데 있는 관념도 덕지덕지 어느 천년에 그게 다 녹아날지 모르는데 계속 거기다가 더 폼을 재면 언제 그 관념 노름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이게 현재의 사람들의 문제점이에요. 있는 것도 은산 철벽 그러니까 있는 것도 너무 단단해서 너무 견고해서 언제 다 녹아날지 모르는데 있는 습도 거기다가 자꾸 더 붙이고 싶은 이게 이제 상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상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별 세상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과연 정말 더 폼나게 사람들이 봐줄까? 할머니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아주 할머니들. 요즘은 젊은 할머니들도 많아서 그런 할머니들은 다 같이 따라 할 거고 아주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순수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말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공부는 가급적 폼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폼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얘기도 제가 이렇게 안 하고 그럴듯한 문장으로 구사해낼 수 있어요. 그죠? 좀 멋있게 구사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더 이 법이 폼나게 보일 거예요. 그럴듯해 보일 거예요. 그럼 폼에 속는 거예요. 최대한 꾸미지 않고 뭘 붙이지 않고 최대한 설명적으로보다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와닿게 간결하게 직접적으로 단어를 최대한 쉬운 단어를 쓰고 많이 다양한 단어를 쓰지 않고 그래서 생각으로 계속 생각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최대한 거기에 방해를 좀 덜하게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거기다가 자꾸 더 보태지지는 않게 우리 은연중에 너무 폼을 좋아해요. 폼 다른 말로 하면 상이거든요. 너무나 우리는 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멋있는 사람이고 싶어 자기가. 네, 이 공부하는 분들은 멋있는 사람이고 싶은 것은 그런 마음은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인 거. 직접적인 것. 생각과 상관없는 근데 폼은 생각 속에 있잖아요. 폼은 생각으로 잴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 폼 잴 수 있지 생각 없으면 뭘로 폼 재요? 그러니까 폼은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만 폼 잴 수 있으니까 폼 재고 싶은 마음은 적어도 없애야 돼. 그 생각 안 그래도 생각에 메모리 되어 있는데 알매 메모리되어 있는데 이게 한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 정도라면 그런 폼도까지 잡고 싶으면 언제 이 분별의 습으로부터 놓여나겠어요? 자기가 멋있는 인간 되고 싶죠. 그러면 자유가 없어요. 멋있는 인간이라는 올가미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유도 있고 싶고 멋있는 인간이고도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그 두 가지는. 자유 쪽으로 가든지 멋있는 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둘 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참 멋있는 사람이고 싶죠.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상에 쩔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멋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멋있으면 훨씬 더 믿음도 가고 관심도 가고 좋아 보일 거예요. 제 말도 더 믿어질 거예요. 폼나게 말하면 더 믿어지거든요. 더 그럴듯하니까. 아닐 것 같죠? 모두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자기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그 정도로 우리 중생들은 상에 홀라당 속아버립니다. 모양이라는 거. 모양이 눈에 보이는 것만 모양이 아니에요. 말을 멋있게 잘해도 그 모양이고, 모양이 멋있는 거고. 모든 면에서 전부 상이에요. 멋있는 거. 멋있는 거 제일 좋아하던데,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 제일 좋게 보던데, 뭐가 많이 알아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뭐 인물이 좋아도 멋있어 보이고 아주 말을 멋있게 해도 멋있어 보이고 자기가 모르는 거 많이 알아도 멋있게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멋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고 싶죠. 그죠?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게 그게 상이에요. 멋있는 상을 좋아한다.
나는 불이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멋있는 상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게 나의 현 주소구나. 라는 걸 아십시오. 멋있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공부는 그냥 놔버리셔야 돼요. 어차피 공부 안 될 거니까. 어차피 공부는 안 돼요. 양쪽으로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양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동시에 양쪽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은연중에 마음에서는 양쪽을 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문이 안 믿어지고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공부가 안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왜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공부가 어려운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런 데에 있어요. 나 멋있는 사람이고도 싶어요. 그러면 공부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멋있는 상을 가지고 싶다 이 말이거든. 멋있는 사람이고 싶다는 것은. 멋있는 상을 가지고 싶다. 근데 이 공부는 일체의 상이 상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 자기 마음속에는 딱 들어있어. 난 멋있는 사람이고 싶다는 게 딱 깔려있어. 그럼 일체의 상이 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머리로만 받아들여. 그래서 일체의 상이 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서 멋있고 싶어. 멋있고 싶어. 그거는 일체의 상이 상이 아니다라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공부하면서 또 멋있고 싶어. 집에서도 멋있는 가족 구성원이고 싶어. 그렇죠? 멋있는 엄마이고 싶고 멋있는 딸이고 싶고 멋있는 아빠이고 싶고 멋있는 남편이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오라고 하는 분은 자기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상에 집착합니다. 하다못해 그런 상, 지금 이거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상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놓지 못하고 그거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해서. 자기 상이 없으면 실수를 했어도 거기에 마음이 걸려들지도 않고 불편하지 않아요. 뭐 사과할 일이라면 그냥 사과하고 수습할 거라면 수습하고 지나가는 거지. 자기 자책이 되지도 않아. 물이 엎질러지면 닦고 지나가는 거지 자책이 되지를 않아. 상이 높을수록 자책을 해요. 내가 왜 그랬던 거, 나는 왜 이런 거, 나는 왜 이런 거. 이거 자책이 심할수록 그거는 상이 강한 거예요. 집착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서 실제로는 상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죠. 멋있고 싶은 거는 상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다는 걸 아시겠어요? 자기가 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저쪽으로 가겠어요? 안 가요. 저쪽으로 가기를 원해도 습관적으로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데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지조차 않으면 아예 그쪽으로는 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원하는 상이 있으면 저쪽으로 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는 상이 있다면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죠? 매여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 어떤 상에 매여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괜찮은 인생을 살고 싶죠. 그 상에 매여 있기를 원하지 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멋있는 사람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인생을 잘 사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괜찮은 가족 구성하길 원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할 도리를 해야지 그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야. 어떤 삶을 사느냐 그런 것을 거기서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살든 거기서 원하는 건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없어. 어떻게 살고 싶은 것도 없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거는 내 관심사가 아니야. 나는 정말 이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라는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라도 하면 그래도 이쪽을 쳐다보기는 하는 거잖아. 생각이라도 하면, 원하기라도 하면 쳐다보기라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건 저쪽이야. 이러는 건데 그런 걸 원하지조차 않는 건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자기는 계속 폼 잡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벗어나요? 저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저쪽으로 가길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예 자기가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원하지를 않으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괜찮은 사람으로 괜찮은 인생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그게 상이거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렇지. 아상, 나라는 상. 나라는 상 때문에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잖아. 그죠? 중생이라는 자기를 중생이라고 여기고. 다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의 삶과 이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세간의 삶이 그대로 공부의 장이지 세간의 삶을 제외하고는 공부는 없어요. 그 세간의 삶이 공부의 전부예요. 그 세간에서 공부하지 어디서 합니까? 다 세간인데. 산속도 세간이에요. 산속에 들어간 거는 세간이 아닌 줄 아세요? 똑같은 세간입니다. 똑같은 산이라는 세간이에요. 분별심 속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세간은. 자기가 분별심 속에 있는 한 히말라야 산 또 꼭대기에 가도 똑같은 세간이에요. 거기는 뭐가 좀 다른 게 있는 줄 아세요? 똑같습니다. 가보십시오. 자기 분별심이 거기에 그대로 가 있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출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 자기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출세간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간의 삶을 원하고 있잖아요. 괜찮은 사람으로 괜찮게 사는 거. 그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출세간 할 수가 없어요. 이 공부는 출세간 하는 공부거든. 세간은 이퀄 분별심이라 그랬죠. 분별심 하는 공부예요. 그쵸? 근데 본인들이 나는 분별 속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남아있는 한 출세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계속 원하면, 즉, 이쪽도 계속 가려고 하면서 이쪽을 가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이쪽이 가지지를 않아. 안 가죠. 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쪽을 원하니까. 이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더 원해.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가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바보같이 모르니까 그냥 뭐 노력하면 이쪽으로 가지겠지. 자기가 이쪽으로 가길 원해서 이쪽으로 안 가진다는 것조차 몰라. 근데 세간에서 멋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멋있기까지는 않아도 그저 웬만큼 할 도리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자기 분별심에서 비롯된 건데. 그러면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겠지. 그러면 뭐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단 말인가 이러겠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엉뚱한 소리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아듣지는 않으셨죠. 마음속에 모든 게 방하차고 모든 게 놓아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난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인생을 그래도
괜찮은 사람까지는 안 해도 기본은 해야지. 그 말이나 똑같아. 그게 상인 거예요. 나가 있다고 여기니까 그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이쪽으로는 가지지를 않는다. 자기가 원하는 게 이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가지는 거예요. 공부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공부는 안 어려워요. 그냥 이런 거예요. 남에 대해서도 남들한테도 참 관심이 많더라고. 공부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공부가 저절로 다 되고 이제 할 일도 없고 나는 공부를 다 이루어서 남들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몰라도 남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이렇다 저렇다 시비 왈가왈부 조금 어떠면 누가 어땠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에만 관심이 있기는커녕 공부는 취미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시비 그거 다 시비지 뭐. 이랬대 저랬대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구설수 우리에 오르기 싫으니까 자꾸 자기 보호해야 되고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남들이 자기 시비할까 봐 자기가 시비하니까 자기가 남들에 대해서 시비가 많으니까 보나마나 남들도 나를 시비할 거야 하고 이제 자꾸 폼을 잡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시비에 오르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관심은 그런 데에 더 많아 공부에 보다.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죠? 관심은 그런 데에 더 많이 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남들에 대해서 시비가 없으면요. 남들 눈치를 보여지. 남들 눈치 안 보여요. 남이 나한테 시비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러잖아요. 조금만 뭔가 눈에 띄다면 저 사람 이렇대 저렇대 수덕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을 겁니다. 뭐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얕아요. 그 정도로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 정도로 시비심에 관심이 많아요. 그 정도로 포음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무슨 둘이 아닌 법문이 들어오겠어요? 뭘 그렇게 이 공부가 우선순위이겠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게? 남을 가지고 시비하고 조금 어떤 거 보이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내가 또 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까 봐 긴장하고 신경 쓰고 눈치 보고 내가 좀 괜찮은 가족 구성원이다라는 인정을 받으면 그렇게 좋고 가족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면 그렇게 좋고 그런 게 그렇게 좋으세요? 나의 수고를 누군가가 알아주면 그렇게 좋고 나는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마음속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내가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구만. 아휴,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구만요. 네. 그거 누가 알아주면 뭐 좋아요? 뭐가 좋아요? 자기 아상만 만족되는 거지. 그거 누가 몰라주면 뭐가 나빠요? 알아주나 몰라주나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자기 아상만 만족되느냐 만족 안 되느냐 이것이 나를 알아달라 이거는 아상이잖아요. 아상 만족을 위해서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그렇게 서운하고
뭐 사람들 사는 거에 그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더만 뭐 공부는 무슨 공부. 그러니 무슨 이 둘 아닌 법문이 그렇게 관심이 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맨날 관심이 그만큼 중요하다 해도 뭐 관심 저 혼자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나는 그래도 인생을 적어도 실패한 인생은 안 살고 싶어. 아니 실패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적어도 욕은 안 얻어먹고 싶어. 욕 얻어먹으면 어때? 내가 살다가 간 후에 다들 아쉬워하고 참 저 사람 잘 살다 갔다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그런 소리 들으면 뭐 하는데요? 뭐 해요? 죽고 나서? 자기 아상만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 아상의 만족이에요. 나라는 상만족.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아상 만족이잖아. 예, 근데 요만한 욕 얻어먹으면 그냥 그거 소화가 안 돼서 난리 나고. 그 아상이잖아. 아상.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 게 조금이라도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걸 원하면 여러분들은요. 자유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올 수 없잖아요. 그게 전부 족쇄가 되잖아요. 원하는 게 있는 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 원하는 게 족쇄예요. 그렇게 안 되면 스트레스, 불만, 불편하거든.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사람은 반드시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건 족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자유가 돼. 자유를 원한다고 하면서 괜찮은 사람을 원해. 그럼 난 양쪽으로 동시에 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는 한 자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말이 어려우세요? 원하는 게 있으면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자유예요. 내 자존심 있어야 되고, 내 체면 있어야 되고, 내 위치 있어야 되고, 내 인격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있는 한 족쇄에서 못 벗어나요. 나를 유지해야 되고, 나 인정받아야 되고. 사실은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아니, 한번 보십시오. 응? 뭐 조금 살다가 이 육신은 꼴까닥 할 건데 뭐 어떻게 살았느냐 그 흔적도 없어요. 응? 근데 칭찬 듣고 살면 뭐하고 요거도 먹고 살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상의 문제가 오는 거지. 그죠? 잘난 척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으나 무지랭이 같이 그냥 저런 인간이 살다가 갔는지도 아무도 알지도 못하나 뭐가 달라요? 응? 온 세상의 존경을 한 몸으로 받고 살다가 가면 뭐가 달라요? 뭐 다른가? 실제로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른지. 달라요? 근데 왜 그런 허상을 원하세요? 그냥 공기, 그 뻥과자 또는 풍선에 공기 잔뜩 넣는 것처럼 바늘만 갖다 드리면 되면 풍선 뻥 터져버리는 그런 허상. 원하는 건 인간들이 원하는 건 전부 허상 아니에요? 다 허상이잖아요. 그런데 허상을 그렇게도 원하고 살죠. 노예처럼 거기에 허상에 목매고 그거 원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칭찬해주면 쓱 기분이 좋고 누가 좀 인정해주면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고 몰라주면 섭섭하고 그 사람 밉고 싫은 소리 하면 밉고 안 알아주면 밉고 야, 넌 사람이 왜 그러냐?
너무 수준 낮아 보이네. 이러면 그렇게 기분 나빠 보이고. 넌 어쩜 그렇게 모든 면을 다 갖췄냐? 이러면 너무 기분 좋고. 허상에 목매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무슨 큰 공부를 한다고 폼을 잡아요? 공부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부끄럽지 않아요? 원하는 건 허상밖에 없는데. 그래도 대답이라도 하니 가능성이 제로로 보이지는 않네. 자기가 그런 줄조차도 모르면 이건 가능성이 제로거든.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응? 세상에 누가 안 그렇겠어요? 누가? 그런데 바로 알면, 바로 아는 것하고 전혀 모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당장 바뀌지는 않아도 바로 아는 것에서 가능성이 시작이 돼요. 그따위 것을 원하고 있었구나. 끝없이 그것만 원하고 있었구나. 그 마음이 그렇게도 컸구나. 공부가 안 돼서 슬픈 것보다 누가 나 무시할 때가 더 기분 나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보다 그걸 더 원하는 거예요. 내 아상의 만족을. 그러니까 아상의 만족이 안 되면 더 기분이 나쁜 거야. 공부가 안 돼서 그렇게 기분 나쁜 적 있으세요? 땅을 치고 통탄한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보다 이걸 더 원하는 거야. 아상의 만족을. 그렇죠? 들여다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전부 나를 알아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이 고깃 덩어리 눈깜짝 사이에, 아니 자기 죽고 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을 하면 어때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을 하거나 말거나 할 게 뭐야, 나 죽고 나서. 근데 내 죽고 나서도 좋은 소리 듣고 싶어. 그게 지금의, 그저 나는 지금 아상만 만족하길 원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좀 받아봐봐요. 좀 밑바닥도 경험해봐봐요. 자존심, 그것도 얼마든지 좀 구겨져 봐봐요. 무시도 좀 당해 봐봐요. 세상에 아무도 자기를 좀 안 알아주는 것도 좀 억울한 소리만 듣고 그런 거 좀 해봐봐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근데 스님한테서도 그 소리 못 듣는데 어디 가서 듣겠어요? 스님이 자기 공부를 위해 하는 소리조차도 삐져서 도망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스님이 나만 미워하더라, 나한테만 그런다 이러는데 말 다 했지 다른 데 가서는, 사람들로부터는. 누가 조금 자기 무시한다 싶으면 이제 그거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친구가 자기를 좀 무시한다 싶거나 가족이 좀 무시한다 싶으면 그거 마음에 걸려가지고 또 생각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따위 것으로부터도 아니 좀 무시를 좀 하면 어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아상이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근데 무슨 감히 이 끝도 없는 이 둘이 아닌 이 이 법문이 들어오겠어요? 그저 내 속 불편할 때나 써먹지. 그죠? 내 속 불편할 때나 둘이 아니지, 놔야지, 이것도 생각이지. 왜? 내 속 불편한 거 싫으니까. 그래서 하잖아요, 공부. 근데 그럴 때나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럴 때만 하니까 공부가 좁쌀만큼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한생 눈 깜짝 사이 가는데
눈감 상상이 안 갑니까? 근데 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뭐가 더 좋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도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으면 똑같아. 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 하는 거지 뭐. 죽고 나서 알게 뭐야.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그래. 살다가 보면 이럴 일도 저럴 일도 겪고 억울한 일도 겪고 누명도 쓰고 별일도 다 당할 수 있어요. 있어. 그런 걸 좀 당해봐요. 그 별건가. 자기가 뭐 좀 그런 거 있으면 저 사람 그렇대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 절대 못 겪어. 자기가 그렇거든. 그럼 좀 어때?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어때? 어떤 수년 전에 어느 분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바른 생활의 교과서의 표본처럼 살았어요. 이제 현실에서 좀 천년기념불 같은 분이었어요. 실제로 공무원이었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한평생을. 퇴직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는 걸리는 게 뭐 별로 없겠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바로 퇴직을 코앞에 두고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누명을 써가지고 완전히 그 명예가 다 이게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나쁜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 누명 뒤집어 쓴 거였거든요. 누가 그렇게 옆에서 다른 분이 그렇게 했다가 그러면 이제 막 조사가 나왔겠죠. 조사하러 나왔어요. 공적인 일이었으니까 조사하러 나와도 너무 깨끗하게 살은 분이라 아무리 뒤져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명이었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그래서 밝혀졌대요. 그런 사실 없는 걸로. 다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하고 끝이지. 알고 보니 아니었대. 이런 것까지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그럼 밝혀졌으면 됐죠 하니까 그렇지만 자기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하자면 백지장처럼 살아왔는데 시꺼먼 물이 들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자기한테는 자기가. 그러니까 살기 싫어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베란다에도 가봤대요. 참 얌전하신 남자분이었는데 그 무죄로 나왔는데도 잘못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이제 자기는 벌써 사람들한테 자기 이미지는 배렸다.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산속 깊은 곳에 차 타고 들어갈 수 없는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어디 조그만한 절 없습니까? 거기 가서 살고 싶다고. 사람들 보기도 싫다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이거지. 이제 내 명예가 그렇게 완전히 훼손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절 아는데도 없거니와 있다고 내가 거기 가라고 나는 할 수가 없다. 거사님이 거기 가서 한 3개월만 살아보시라. 서울 사람인데 서울 시장 한복판하고 똑같을 거다. 거기가 다른 줄 아느냐. 자기가 거기 가면은 자기 마음이 거기를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거기 가 있어. 그럼 자기 마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똑같을 거다. 그리고 난 그런데 아는 데도 없다. 그건 자기 명예가 아니 살다가 보면 그런 일도 겪지. 그거 뭐 손상이 됐다고 뭐 밥을 못 먹나 잠을 못 자고 나 숨을 못 쉬나 아무 문제가 없어. 자기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내 명예가 더럽혀졌다. 내 자존심 구겨졌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그 공무원으로 그랬대요.
주변에서 다 반대해도 비현실적이다. 그건 비현실적이다 하고 다 반대해도 자기는 옳은 일이면 그걸 해냈대요. 그래서 실제로 성과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그렇게 사는 건 좋아. 그런데 그렇게 좋게 좋은 일 하고 사는 건 사는 거고 또 그런 일을 닥쳐도 마음에 들 건 하나도 없어야지. 거기서 또 나름대로 좋은 교훈을 얻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돼버릴 수 있어요. 나라는 아상 때문에. 나라는 아상에 걸려서. 나라는 아상이 감옥이에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건 세상에 무슨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닥친 무슨 일이 아니야. 나한테 생긴 무슨 일이 아니야. 가족들도 아니야.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직장 동료도 아니야. 아니에요. 직장 상사도 아니야. 그 누구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상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다 저런다. 또는 저거 틀렸는데 저 사람이 저런다. 틀렸다 맞다 잘못됐다. 또는 잘한다 잘못됐다. 전부 그것도 그 전부 자기 기준, 자기가 가진 기준이잖아요. 그 족쇄의 그 감옥 속에서 그 감옥으로 인해서 괴로운 거지. 아무도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누군가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누구의 마음을 어떻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힘드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힘드는 거지. 누가 자기를 사기쳤다. 그럼 사기를 당했는데 어쩌겠어요? 최대한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지 뭐. 그놈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해봤자 자기 마음만 괴로워요. 어차피 닥치는 일. 물이 엎질러지면 닦고 지나가야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근데 왜 마음을 왜 끓여요? 마음을 왜 끌탕을 왜 해? 지 성질 때문에 끌탕하는 거지. 결국은 지 성질이 지 괴롭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너 끌탕해 합니까? 너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는 속상해야 돼 해요? 누가 아무리 자기를 괴롭혀도 자기 마음이 끌탕하지 않으면 마음은 안 괴로워요. 아니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든지 하면 되지. 전부 자기 시비심 때문에 자기 시비심이 자기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야. 자기 시비심이 자기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시비심이. 그리고 그냥 그래도 뭐 사람으로서 이 정도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라는 그 고정관념, 그 아상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족쇄를 만들어버리는, 감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 감옥이지. 아무것도 없어야 자유지. 뭐가 있으면 감옥이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있으면 감옥이에요. 원하는 게 있으면 감옥이에요.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감옥이에요. 그죠? 쉽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 딴 거 뭐 있어요? 그게 전부지? 다른 거 뭐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건 잔뜩 짊어지고 그래야 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법문을 들으니 법문은 머리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뀌기는 싫으니까 머리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머리로 자기도 모르게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공부가 되어가고 있다고. 왜? 요거는 바뀌기가 싫거든. 아상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이건 놓을 수 없어. 억울한 일 당할 수 없어. 자존심 구겨질 수 없어. 그러니 법문은 여기서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법은 여기를 해탈시켜주는 건데, 업식을 해탈시켜주는 건데, 내 업식은 바뀌기 싫어. 내 상 유지해야 돼. 자기가 원치 않는 거야.
법문으로 인해서 해탈되길 원하지 않아. 업식이 해탈되길 원하지 않아. 왜? 이건 유지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데 그러면 법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여기서만 돌아다니고 그저 마음이 좀 괴로울 때나 뭐 마음의 분별심이 좀 느껴질 때나 이것도 생각이지 이러면서 내 아상을 유지하려고 하지. 편안한 마음을 유지를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아상의 유지를 위해서 법이 쓰이는 거지. 법을 그렇게 갖다가 쓰는 거지. 그 작은 데다가. 실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빼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제 아닌 얘기는 해봐야 뜬구름이니까. 뜬구름 잡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왜 그런가 하는 건 쓸데없는 생각이고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그것들이 다 놓여져야겠죠. 그리고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가? 원하는 게 진정 아무것도 없는가?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원하는가? 어떤 삶도 원하는 게 없는가? 원하는 게 없어야 상쾌하고 밝고 가볍고 고정관념이 없고 그럼 인연 닿는 대로 상큼하게 살겠죠. 깨끗하게.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안정되게 살겠죠. 근데 내 원하는 게 덕지이다 보니 그거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처처에 걸리잖아요, 마음이. 그렇다고 법문이 그대로 고지 들리느냐? 그것도 안 들려. 그냥 자기 필요한 만큼 바꿔서 해석만 해버려.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 근기죠. 공부를 시험 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가 원하는 사람들이 다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원하기만 하면.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 모두의 상태예요. 바로 알아야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마음을 먹으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어지지도 않고 마음은 먹어봤자 순식간에 그 마음은 바뀌니까 소용도 없고 어떤 마음 먹어봤자 소용도 없고 이거는 분별해서 내가 노연할 수가 없구나. 내가 분별을 이토록 잡고 있고 이토록 좋아하고 있구나. 분별해서 내 마음에 드는 쪽을 이토록 원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괜찮아 보이는 그쪽을 그토록 원하고 있구나. 나는 공부를 원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즉 나는 자유를 원했던 게 아니었구나. 실제로는 자유를 원한 게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없어야 자유인데 그토록 덕지 이건 이래서 원하고 저건 저래서 원하고 적어도 이건 해야죠.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죠. 적어도 그래도 이건 놓을 수 없잖아요 하고 덕지 붙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내 발목을 잡고 있었구나. 다른 것이 내 발목을 잡는 게 아닙니다. 자기 그 욕심이 자기 집착이 자기 발목을 잡지. 아무것도 자기 발목 잡는 건 없어요. 그런 거를 원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런 거는 가져봤자네. 가져봤자 내일 모레면 끝나네. 내일 모레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날 돼서 한번 보세요. 그게 내일 모레가 아닌가. 정말 내일 모레일 겁니다. 그때 보세요. 뭐가 상관 있어요? 난 어떤 사람으로 살았다. 그거 남기면 뭐 해요? 우리 엄마 아빠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거 남기면 뭐 해요? 자기 아상 만족이지. 그거 상이에요. 그건 대단한 상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었다. 그건 상이에요. 그런 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스님 부끄러운 사람은 안 돼야죠. 그게 아상이에요.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어때요? 그건 뭐 그리 대수예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물처럼. 그물에 안 걸린다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없어야 그물에 안 걸려.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그물에 안 걸리는데, 그래도 부끄러운 사람으로 안 살아야죠. 그러면 그물에 걸려. 뭐가 원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물에 걸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원할 정도의 그릇이 못 돼. 자유보다는 뭐를 원하느냐? 괜찮은 사람이기를, 부끄러운 사람은 아니기를. 이걸 더 원하는 거야. 그거 더 원하죠? 그걸 더 원합니다. 그걸 더 원하는데 어떻게 자유가 와요? 그거 더 원하고 있는지 자유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그거 더 원하기 때문에 자유는 올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공부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걸 더 원하기 때문에 공부는 안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난 이걸 더 원하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법문 아무리 들어도 여기서만 돌아다니는 거야. 여기서, 머리에서만. 그래서 이 한생 안 태어남 잼치지 않고는 공부는 불가능하다. 어렵다 안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려운 거하고 불가능하고 구분도 못해. 아무데나 어렵다 그래요. 내가 이쪽으로도 가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그때부터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기잖아. 그렇다고 갑자기 확 가지나? 안 가져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이제부터는. 근데 계속 양쪽을 원하고 있으니까 한 걸음도 못 나가. 근데 나가고 있다고 착각을 해. 공부가 되고 있다고. 왜? 사는데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지니까. 그거 갖고 재는 거야. 왜? 그전에는 사는데 마음이 많이 불편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공부가 돼서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알거지로 살다가 주머니에 돈 100원 생기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돈 100원으로 못 살아요. 근데 알거지로 살다가 100원 생기면 그게 엄청 큰 돈인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 정도 인간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이라도 하니 말이라도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네. 그게 정말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생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그러고 살고 있구나. 근데 정말 그게 그리 중요할까? 내가 괜찮은 사람 아니라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간다는 게 정말 중요할까? 내 도리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할까? 그거 고정관념 아니에요? 내 도리 해야 된다는 거? 고정관념 아닌가요? 자기 할 도리라는 거 고정관념 아니에요? 자기 할 도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분 할 도리를 해서 왕궁을 나오신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분 할 도리 못했네. 가족들한테는. 물론 나중에는 크게 이루었지만, 근데 우리는 내 할 도리를 먼저,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먼저 사로잡히니까 큰 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가족들한테는 나쁜 영향이 가요?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공부가 그렇게 되려면 도리 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출가를 못 하셨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 다르고 여러분들 달라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입장에서 공부하잖아요. 똑같은 법으로. 법은 같잖아요. 시대나 이 공간이나에 상관없이 법은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리가 우선이죠. 그건 진정 도리를 위해서일까? 자기 집착 때문일까?
네. 그래서 우리는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는 벗어나고 누구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놈의 것이 눈에 보여서. 그런데 하물며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나 조금 무시하고 나 조금 인정 안 해주고 그런 것조차도 뭐 걸려버리는데 무슨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지. 누가 좀 잘난 척하면 꼴보기 좋아요? 네? 누가 잘난 척하면 꼴보기 싫죠? 얄밉죠? 질투나죠? 누가 좀 잘되면 질투나죠? 하물며 이런 것도 이런데 다른 거 말할 거 뭐 있겠어요? 누가 좀 잘못되면 고소하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쟤만 잘 되고 나는 잘못되는 거 보다는 쟤도 잘못되는 게 좀 낫죠. 한편으로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가 한편의 마음은 있어요 또. 근데 쟤는 매사에 뒤로 넘어져도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쟤는 앞으로 넘어져도 코도 안 깨지네. 매사에 승승장구하면 그저 참 잘됐다 그렇게만 해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마음 그릇의 현실. 근데 이 법문은 너무 큰 법이고 너무 큰 법문만 하잖아요. 너무 큰 법이죠. 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그릇에 어떻게 담겨요? 그게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하늘에서 비는 한량없이 내리는데 자기 그릇만큼 담긴다. 그래서 자기 그릇만큼 요만큼 법이 요만한 줄 알아요. 자기 그릇이 요만한 사람은 법이 요만한 줄 알아요. 머리로는 다 크게 해석하지 실제로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 편안하게 하는 데만 써먹어요. 자기 마음 불편한 건 싫으니까. 그 이상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러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러고 싶어요? 공부는 원이 커야 돼요. 원이 크다는 건요. 자기 사욕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큰 게 아니에요. 원이 크다는 거는 내 마음 편해져야지. 이런 게 원이 큰 게 아니고 내가 없어져야지. 이게 원이 큰 거잖아요.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니 이거 하나가 죽세구나. 이게 감옥이구나. 내가 있으니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도 있고 창피하면 안 되고 망신당하면 안 되고 이상하게 살면 안 되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고 불쌍한 인생 살면 안 되고 처량한 인생 살면 안 되고 어떤 인생을 살아도 아무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야 그게 자유 아니에요? 아무리 처량한 인생을 살아도 자기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그게 자유 아니에요? 남들이 참 처량한 인생을 사는 남들이 자기 시각으로 그렇게 보는 거지. 본인은 처량하지 않아. 그게 자유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면서 인정도 받고 싶어. 응?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면서 인정도 받고 싶어.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 그래도 도리는 해야 돼.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누가 나 욕하는 거 싫어. 억울한 거 싫어. 이런 사람. 그럼 이쪽으로 어떻게 가요? 계속 이쪽으로만 가지. 이쪽이 훨씬 힘이 세잖아. 그죠? 이쪽으로는 머리만 굴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러고 사니까 또 불편하거든. 이것만 원하고 사니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듣고 머리만 굴러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괴로워도 이걸로 좀 상쇄가 돼서 좀 만족이 돼서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 아상이 없어지지 않아도 내 아상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믹스가 돼요. 근데 실제 공부는 하고 싶지 않아. 실제로 내가 바뀌는 건 싫어. 원치 않아요. 실제로 내가 무너지는 건 싫죠? 원치 않잖아요. 그렇게.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만 만족하려고 그래. 실제로 내가 바뀌는 건 싫으니까. 내가 무너지는 건 싫으니까. 내가 개똥이 되는 건 싫으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는 정말 싫으니까. 여기서 대리 자꾸 만족만 하려고 그래. 이것만 갖고 살기에는 또 불편하니까. 그거는 공부가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건 공부가 아니지. 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지. 그런 심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뭐 심리 분석을 해서 반성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현 주소를 왜 그러니까 그냥 뭐 공부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뭐 되고 있겠지 뭐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인이 바로 보이면 가능성이 생겨요. 벌써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이야기 안 해드려도 돼요.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느 게 더 큰 건지. 이건 다 무상한 거예요, 이거. 요거도 먹어도 무상하고, 억울해도 무상하고, 뭐 손가락질 받아도 무상하고, 칭찬 들어도 무상해. 인정받아도 무상해. 전부 무상한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쪽은 무상하지 않은 거야. 어떤 게 더 큰 건가? 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게 더 나한테 좋은 건가? 보시라 이거요. 이거 다 무상한 거야, 다. 그렇지 않아요? 다 무상하잖아. 순간적인 아상 만족밖에 안 되잖아. 아상이 긁혔어도 순간적인 아상 긁힌 건데, 근데 아상이라는 것은 만족이나 긁힘이나 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생각의 아상이 만족된 것 같고, 어떤 때는 긁힌 것 같지. 실제로는 상이라는 것은 상이 아니어서 비상이기 때문에 만족도 될 수 없고 긁힐 수도 없는 거야. 자기 혼자 긁혔다고 여기고 자기 혼자 만족됐다고 여기고 그 속에서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이거는 무상하지 않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좀 감이 있을 거예요. 내 말을 알아들을 거예요. 이거는 그 무엇하고도 비교될 수 없어. 우리 어제 저녁 뷔페 때 누구죠? 이름이 뭐였죠? 여원 보부님 또 증언을 했잖아요, 증언을. 이런 경험이 있었다. 분별해서 벗어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세상에 없더라. 더 원할 것이 없더라. 완전히 안정이더라. 습관적으로 이제 다시 또 분별 속으로 들어가서 속고 해서 그렇지. 그거는 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생겨나고 없어지고 변화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우리 본래 상태. 우리 본래 상태는 무상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중생들이라 무상하지 않은 본래 상태를 원하지 않고 무상한 이 따위 유치하고 수준 낮은 이런 거를 원해, 이 따위 것을. 왜?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중생들이라 그래. 무상한지 뻔히 알잖아요. 안 해요, 다. 근데도 이걸 원하니 멍청하기 짝이 없잖아요. 다 알면서도 원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계속 이걸 원하고 있어. 그죠? 자기의 현 주소죠. 전체가 다 공범이면 죄의식이 덜 느껴지죠. 자기만 그러면 엄청 창피할 건데 가만 보니 모두 다 그렇네. 그니 좀 덜 창피하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러네 싶으니까.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전부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무상한 줄 뻔히 알면서 원하고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구나. 기가 막혀야 돼요. 통탄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통탄하는 낯빛이 아니네요. 그냥 그렇네요. 이렇게 여여하게. 뭐 우리 모두 다 그런데 뭐 나도 그러면 어때? 남들도 다 그런데. 이 정도로 뭐 자극이 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 시간 자극을
자극을 드리는데 자극이 돼요? 얼굴은 자극이 된 얼굴이 아니야 별로. 자극이 됐으면 그렇게 밝게 해맑게 네 이런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보이기는 합니다. 모두 다 아니 자극이 된 거 보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고 한 것도 다 보이는데 그래도 자극을 드려야지. 예, 그 법회 시간에 희한한 얘기를 다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현 주소를 있는 그대로 우리 현실이 뭐 이 현실 이게 공부에 이거하고 공부하고 완전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지. 이거 말고 고상한 공부가 따로 있지 않아요. 현실이 전부예요. 현실은 쳐다보기 싫겠지만 나의 현 주소를 쳐다보기 싫지. 그죠? 그리고 좋은 불이 법문만 들었으면 좋겠죠. 그것도 회피하는 마음이거든.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은 마음. 내 꼬라지 보고 싶지 않은 마음. 자기 꼬라지 볼 수 있는 용기는요. 용기가 웬만큼 있지 않으면 자꾸 고개를 돌리고 싶어 해요. 도저히 그걸 볼 수가 없어. 근데 저 위만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 답은 여기서 나와. 코앞에서, 현실에서. 어쩌다가 멋있는 사람들하고 멋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폼 잡고 먹어도 평소에는 항상 제일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과 맨날 같이 살면서 맨날 지겹도록 먹는 그 음식을 먹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음식이 자기를 살려요? 어쩌다가 한번 가서 폼 잡고 먹는 레스토랑에 그 음식이 자기를 살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라. 그게 자기를 살리고 있잖아. 근데 그거는 보기 싫어. 왜? 폼 잡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폼. 그 멋있는 사람이 그렇게 좋고 그 사람하고 살아봐봐 멋있는가. 세상에 같이 살았을 때 멋있을까?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면서 살면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평생. 그건 자기 노력에 따라. 자기가 자꾸 좋게 보고 좋은 면 보고 자기도 그렇게 노력하고. 이건 노력이지.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평생 멋있게만 보이면 정신이 이상한 거지.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죠? 노력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쌍방의 노력에 따라서는. 그런데도 우리 멋있는 거 좋죠. 그죠? 폼 잡는 거 좋고. 나도 멋있는 사람이고 싶고, 멋있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고, 폼 잡고 싶고. 이렇게 우리 중생은 폼. 네. 그래서 공부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폼은요. 지금의 폼이 최고인데 그건 보기 싫은 거야. 그건 인정하기 싫은 거야. 지금 나한테서 막 성질이 난다. 별것 아닌 일로 화가 확 나온다. 그것도 하나의 폼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잖아. 내가 폼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예요. 하나의 어떤 형태잖아. 그죠? 그런 자기는 인정하기 싫고 그건 쳐다보기 싫지. 그래서 얼른 내가 또 왜 이런 마음이 나오나 방아착 해야지. 아니면 이것도 생각이구나. 이거 감정일 뿐이지. 뭐 왜? 그거 싫으니까. 그거 싫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야. 얼른 없애고 싶어서. 그거 없애고 싶지 않다면 뭐 그런 걸 하겠어요. 그죠? 그거 싫으니까 빨리 없어졌으면 싶어서. 그 따위 나가 요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 거라고는 도저히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것 때문에 요 정도 사람인 건 싫고 어지간한 것에도 분별심이 안 생기면 그건 좋아. 그건 아상 아닌가? 그거 똑같은 아상이에요. 똑같은 아상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심이 안 일어나네. 그건 좋아. 그건 아상 아니냐고.
똑같은 아상이지. 어떤 마음 나올 때 싫어하는 거나 어떤 마음 나올 때는 이거는 이런 상황에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건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네. 그 좋아하는 거나 똑같은 상인데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나. 몰랐어요. 그래도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수준 낮고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상 덕지 원하는 거는 그냥 그저 좋은 상.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현 주소예요. 그렇죠? 네, 나의 현 주소예요.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되돌아보고 반성해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반성한다고 없어지지 않거든. 반성 따위는 하지 마세요.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그렇구나. 그러고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렇다는 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다를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는 것에 무게감을 둘 필요는 없어요. 무게감 두는 것은 집착이에요. 아상 때문에 무게감을 두는 거예요. 내가 그랬단 말인가? 이렇게 무게감 두는 것도 아상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르고 계속 여기서만 공부하는 것도 안 되고 헛바퀴가 도니까. 실제로 땅에 한 발을 딛고 한 발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실제로 현실에서 현재에서 일어나는 마음 그대로 속는 마음 거기서 공부가 돼야 된다. 둘이 아니고 생각일 뿐이고 이런 거는 생각이고 실제로 유치하기 짝이 없고 그런 그 상의 그 집착에 그 하나하나가 성불이 돼야 된다. 말하자면 그 하나하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붕 떠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전부 생각이다.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반응, 습관적으로 온갖 일어나는 분별심. 거기에 공부는 달려있다. 거기에. 멋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법문은 저 높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법이 있고 거기에 자기의 현주소가 있고 부처는 거기서 현현합니다. 연꽃은 거기서 펴요. 더럽기 짝이 없는 내 분별심 거기서 연꽃이 펴요. 거기서 펴야 돼요.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연꽃은 안 펴요. 연꽃이 진흙에서 핀다 하는 비유가 그거예요. 네 분별심 그 자리에서 연꽃이 핀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서 연꽃은 안 펴요. 진흙에서 펴요. 즉 네 분별심 거기가 연꽃이 필 자리다 그 말이에요. 너의 그 이기심 그 자리, 네가 그 분별에 속아서 화가 나고 탐진치 질투 잘난 척 그 마음에서 연꽃이 펴야 된다. 그거는 쳐다보기 싫고 저 높은 곳에 법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문은 그 마음 자리에 있는 거,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성불하기 위해서 법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저 이상적인 그러면 이제 자꾸 허상을 자꾸 원하게 돼요. 멋있는 걸 자꾸 쳐다보게 돼. 왜? 현실을 쳐다보기 싫어. 내 마음 꼬라지 볼 용기가 안 나. 그러니까 법문은 여기서만 돌아가. 항시 일어나는 좁아 터진 마음. 시비분별, 이게 짝이 없는 탐진치, 시비분별심. 거기 하나하나에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연꽃이 펴야 돼요. 그게 공부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습이 녹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그렇지 않고 이것뿐이다.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붙을 데가 없지.
마음뿐이지. 이거 다 생각이잖아. 이건 전부 여기서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실제적인 공부. 실제적인 공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허상이에요. 자기가 제일 꼴보기 싫은 자기의 분별심. 거기서 연꽃이 피어야 돼요. 연꽃이 필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진흙에서 연꽃이 펴요, 안 펴요? 핍니다. 그 마음, 그 시비분별심, 거기서 연꽃이 핍니다. 펴요. 피게 돼 있어요. 반드시 피게 돼 있어요.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그거 싫어하지 마세요. 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